콘클라베 직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 자기의 소셜 계정에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황 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올리기도 해서 네. 좀 저도 이거 보고 좀 경악해. 이게 좀 너무하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 미국인 출신의 최초의 교황이 탄생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새 교황이 트럼프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왜냐하면 다음 이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 트럼프와 충돌할까? 이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외신에서 나왔어요. 콘클라베가 있었고 이틀째 둘째 날에 이제 새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네, 최근 영화 이제 콘클라베도 인기를 끌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콘클라베로 선출된 제 267대 교황 레오 14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명은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고요. 가톨릭교회 최초의 미국인 출신 교황입니다. 레오 14세 면면에 대해서 좀 많은 언론이 좀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은 레오 14세의 사회적 견해,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관심사인 기후에 대한 견해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입장을 레오 14세도 이어가지 않을까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임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에 대해 했던 발언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직접 낸 게 대표적입니다. 이 교황 선출되고 한 3년 뒤였죠. 부제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입니다. 공동의 집, 뭐 지구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에 이런 언급이 나와요.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고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할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좀 자성이 담겼죠. 그다음에 또 미국 시민들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중국보다 2배 더 많고 최빈국보다는 7배 더 많다면서 기후변화를 만드는 서구적인 생활 모델을 좀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이번 레오 14세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여러 차례 설전 벌였잖아요. 이민 문제에 대해서 더 네. 날을 세웠고요. 공교롭게도 콘클라베 직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 자기의 소셜 계정에 뭐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황 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올리기도 해서 네. 좀 저도 이거 보고 좀 경악해. 이게 좀 너무하다. 근데 그런데 또 공교롭게 미국인 출신의 최초의 교황이 탄생한 겁니다. 예, 미국 출신인 게 제일 주목이 되죠. 그래서 그래도 일단 선출되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의 큰 영광이다 이러면서 만남을 고대한다 이렇게 축하를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과연 두 사람이 만나게 될지, 만난 다음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어떤 대립각을 세우게 될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새 교황이 트럼프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왜냐하면 레오 14세가 미국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이었던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보다는 미국 보수 가톨릭 유권자들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 클 거거든요. 새 교황의 세계관이 트럼프 대통령 세계관이랑 만약에 충돌을 할 경우에는 자, 그 이전 교황 때보다 조금 더 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좀 봤더니 레오 네. 14세 분이 이제 사제 시절에 남미에 가서 오랫동안 이제 사목 활동도 하면서 아마 이민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오 14세가 교황이 되기 전에 이제 추기경 시절에 운영을 했던 걸로 추정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이 있어요. 네. 이제 트위터 X에 로버트 프레보스트라는 이름의 계정이 있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시물을 진짜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최근에도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했는데 당시에 이제 벤스가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을 이제 옹호하면서 성경 속의 뭐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개념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공유를 하면서 그 게시물에서 제목부터 벤스가 틀렸다. 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순위를 매기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비판을 직격했군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지금 트럼프 쪽 마가 진영에서는 레오 14세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황이 페루 빈민가에서 오랜 시간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주민 고통을 잘 안다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이 교황이 돼서 신난다고 하지만 앞으로 내용 봐야 된다. 교황은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 의미심장한 말인 게요. 유흥식 측의 경우는 레오 14세 성향에 대해서 이제 추측이 막 나오니까 어떤 게 개혁이고 어떤 게 보수냐, 뭐 하느님 중심으로 가는 거다. 이런 음. 답변도 했다고 예, 저는 뭐 합니다. 진지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말에 다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예.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을 거기에 덧입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음. 이런 것들에 정말 집중해서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뭐 레오 14세 투표 이력도 좀 보면요. 실제로 공화당, 민주당 예비 선거에 모두 참여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음. 투표를 해왔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사안별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럼요.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음. 게 좋을 것 기후 같습니다. 문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예, 먼저 바티칸 공식 뉴스에 따르면 교황이 이제 지난해 환경 세미나에서 참석을 해서요. 이제 사회가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서 말에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인간과 환경과의 이제 관계가 포괄적인 지배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요. 또 이제 바티칸에서 그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전기 자동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노트르담 대학의 이제 개발 정책 교수 아른 아그라왈리라는 이제 교수가 레오 14세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망을 내놨냐면요. 교황의 이전 페루에서의 경험에 바탕을 둘 것 같다. 앞으로 보면은 레오 14세가 소외, 빈곤, 그다음에 취약성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기후와 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 11월 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콥30 그 기후 변환 네. 당사국 총회 그럼요. 30차 당사국 네. 총회에 교황을 초청을 했다고 아, 합니다. 그랬군요. 예. 예. 제가 보면 이제 예. 이런 교황의 이제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닌데 이걸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할 해석하기 것이냐에 나름이죠. 대해서 예. 얘기가 많은 것 같고, 네. 근데 한편에서 보면 뭐 교황이 이런 발언을 한다고 그게 뭐 큰 또 영향을 주는 것이냐, 그냥 좋은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바티칸이 뭔가 정책을 좌우할 공식적인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맺고 있는 기후협정, 파리협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줄이자, 탄소 저감하자 이러는 그런 약속일 뿐이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게 많은 그런 글로벌 뭐 컨센서스 뭐 설득과 합의 이런 의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것처럼 국가한테 압박을 주죠. 그래서 그렇죠. 영어로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고 예. 넌 못하지 않냐, 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게 음. 또 영향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권한 여부와 상관없이 교황이 그런 뭐 추구하는 방향이나 기후 정책이라고 할까요? 기후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 이상의 신도를 그럼요. 거느리고 있고요. 엄청난 설교단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의 기후 관련 움직임이 신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도 그 2015년에 그 찬미받으소서 회칙 발간한 다음에 실제로 여러 가톨릭 기관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증가시킨 것처럼 뭐 가톨릭 국가에서 조금 또 가톨릭을 그 국가 공식 그 종교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한 행동 이런 걸 좀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럼요. 사실은 생각이 종교 중에 듭니다. 가톨릭이 특히 환경, 기후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은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실제로 2015년 파리 협정이
결국 체결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네. 교황의 이런 발언들이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자, 예수회 사제이자 언론인인 이제 제임스 마틴이 뉴욕 타임스에서 한 발언을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프란치스코 교황 이전에는 기후 변화가 정치적 문제나 과학적 문제로만 여겨졌는데 그의 회칙은 이걸 영적인 문제로 규정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황이 실제로 기후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뭐 예단할 수 없어요. 근데 앞선 발언과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제 많은 활동가들이 앞으로 교황의 행보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음.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예. 사실 어떤 종교든지 평화, 생명 이런 거에 대한 존중은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레오 14세의 향후에 기후 관련된 발언들 또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수영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